집이라는 것. 누군가에게는 재테크의 수단이고 누군가에게는 잠만 자는 공간일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 62 김상훈에게 집은 성적표였습니다. 30년 넘게 은행 밥 먹으며 남의 돈 세고 윗사람 눈치 보고 실적 압박에 위장약 달고 살았던 제 인생에 대한 보상. 그 처절했던 세월 끝에 받아든 유일한 합격 통지서가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지은 지는 좀 됐어도 뼈대 굵직하고 조경 훌륭한 48평 아파트. 서울을 벗어났다는 패배감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히려 탁 트인 거실창 너머로 광교산 자락이 보일 때마다 저는 승리감을 느꼈습니다. 은퇴하고 딱 일주일 되던 날 아침을 기억합니다. 베란다 창가에 서서 따뜻한 믹스커피 한 잔을 들고 밖을 내다봤죠. 겨울바람은 찼지만 이중창 안쪽은 고요했습니다. 고요하다 못해 적막할 정도로 평화로웠습니다. 그때 생각했습니다. 아, 이제야 내 인생에 진짜 휴식이 찾아왔구나. 김상훈, 고생했다. 이제 이 성 안에서 우아하게 늙어가는 일만 남았다. 하지만 그 생각은 오만이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나 가장 행복한 순간에 뒤통수를 치더군요. 그 평화가 깨지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2주 뒤, 1202호 제 머리 위층으로 이사차가 들어오던 날이었습니다. 사다리차가 윙윙거리는 소리가 거슬렸지만 참았습니다. 사람 사는 곳에 이사 오고 가는 거야 당연한 일이니까요. 오히려 좋은 이웃이 오길 기대했습니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웃으며 인사라도 건넬 요량으로 일부러 분리수거를 하러 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직감했습니다.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문이 열리자마자 훅 끼쳐오는 땀 냄새와 먼지 냄새. 좁은 엘리베이터 안을 가득 채운 건 엄청난 짐 보따리들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되어 보이는 젊은 부부. 그리고 그 다리 사이를 정신없이 오가는 아이들. 하나, 둘, 셋, 네, 아들만 셋이었습니다. 그것도 활동량이 폭발한다는 초등학교 저학년, 유치원생, 그리고 막 걷기 시작한 듯한 막내까지. 아, 안녕하세요. 오늘 이사 와서 좀 정신이 없죠? 아이 엄마가 땀을 닦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람은 좋아 보였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그녀의 입이 아니라 아이들의 발을 보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그 좁은 공간에서도 아이들은 잠시를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벽을 발로 차고 서로 밀치고 쿵쿵거리며 제자리 뛰기를 하더군요. 그 좁은 철제 상자가 울리는 진동이 제 발바닥을 타고 정수리까지 올라왔습니다. 애들이 참 건강해 보이네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딴에는 뼈 있는 말이었는데 그 젊은 부부는 칭찬으로 들었나 봅니다. 아빠란 사람은 허 웃으며 아이 머리를 쓰다듬더군요. 네, 저희 애들이 에너지가 좀 넘쳐서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어르신. 어르신이라는 단어가 귀에 거슬렸지만 억지로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12층 버튼이 눌리고 문이 닫히는 그 순간까지도 아이들의 괴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숫자가 12로 바뀌는 걸 보면서 저는 마른 침을 삼켰습니다. 등줄기로 식은땀이 한 방울 흘러내렸습니다. 불길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짐승떼가 내 머리 위 둥지로 들어간 것 같은 느낌.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애써 부정했습니다. 요즘 아파트가 어떤 세상인데? 층간소음제 다 깔려 있겠지. 설마 사람 사는 집에서 운동장처럼 뛰겠어?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와 식탁에 마주 앉아 된장찌개를 뜨고 있었습니다. 이사 떡이라도 가져올 줄 알았던 윗집은 소식이 없더군요. 뭐 요즘 젊은 사람들 팍팍하니 그럴 수 있다 쳤습니다. 그런데 숟가락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천장이 무너지는 줄 알았습니다. 단순한 발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볼링공을 바닥에 내동댕이 치는 듯한 묵직한 타격음. 뒤이어 누군가 전력 질주를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식탁 위에 물잔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아내와 저는 동시에 숟가락을 멈추고 천장을 올려다봤습니다. 여보, 이거 무슨 소리야? 이사 짐 정리하나 보지. 첫날이라 그럴 거야. 아내를 안심시켰지만 제 심장은 이미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쿵 소리가 날 때마다 심장이 덜컥하고 내려앉는 기분.
그 소리는 밤 10시가 넘도록 멈추지 않았습니다. 짐을 끄는 소리,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끊임없이 이어지는 그놈의 달리기 소리. 구축 아파트라 층고가 높지 않아서일까요? 소리는 콘크리트 벽을 타고 증폭되어 마치 제 귓가에 대고 북을 치는 것처럼 생생하게 꽂혔습니다. 밤 11시. 침대에 누웠습니다. 눈을 감고 잠을 청해보려 했지만 불가능했습니다. 위에서 들리는 소리는 이제 단순한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고문이었습니다. 불을 끄고 누우니 청각은 더 예민해졌습니다. 발뒤꿈치로 바닥을 찍으며 걷는 일명 발망치 소리. 그건 아이들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분명 어른, 그것도 체중이 꽤 나가는 남자의 발걸음이었습니다. 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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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 일정한 리듬을 타고 울리는 그 진동이 제 뇌수를 흔들었습니다. 참다 못해 거실로 나왔습니다. 소파에 앉아 천장을 노려봤습니다. 저 두꺼운 콘크리트 너머에 내 평온을 짓밟는 무례한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을 은행 창구에 앉아 별의별 진상 고객을 다 겪어봤다고 자부했습니다. 돈 잃고 행패 부리는 사람, 술 먹고 와서 소리 지르는 사람. 다 웃으며 넘겼습니다. 직장이니까요. 참아야 월급이 나오니까요. 그런데 여긴 내 집이지 않습니까? 내가 평생을 바쳐 마련한 내 노후의 성소. 왜 내 집에서 내가 이런 불안감을 느껴야 합니까? 왜 내가 내 돈 내고 산 집에서 죄인처럼 숨을 죽이고 위층 눈치를 봐야 합니까? 새벽 1시가 넘어서야 위층은 잠잠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눈은 퀭하고 가슴은 답답하고 손끝은 미세하게 떨려왔습니다. 베란다로 나가 담배를 한 대 물었습니다. 끊었던 담배였습니다. 연기를 깊게 빨아들이며 다짐했습니다. 내일 날이 밝으면 점잖게 올라가서 이야기하자. 교양 있게 어른답게 타이르면 알아들을 것이다. 사람이라면 염치가 있다면 조심하겠지. 하지만 그날 밤 저는 몰랐습니다. 그것이 끝이 아니라 긴 전쟁의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세상에는 상식과 말이 통하지 않는 다른 종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다음날 아침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퀭한 눈으로 식탁에 앉았습니다. 아내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당신 안 잤어? 얼굴이 왜 그래? 아니야. 그냥 잠을 좀 설쳤어. 그때였습니다. 아침 7시. 아직 해가 다 뜨지도 않은 그 이른 시간에 알람 소리 대신 천장을 찢을 듯한 굉음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깬 겁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제 머릿속에 이성이라는 끈도 툭 하고 끊어져 버렸습니다. 숟가락을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참는 건 미덕이 아니었습니다. 이건 생존의 문제였습니다. 어디가? 아내의 물음에 저는 대답 대신 인터폰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손가락이 분노로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비실 호출 버튼을 누르는 제 손끝에 서늘한 살기가 맺혔습니다. 여보, 나 아무래도 전투 준비를 해야겠어. 그렇게 제 인생 이막의 평화는 산산조각 났습니다. 1202호와의 지독한 악연. 그 서막이 올랐습니다. 전쟁의 시작은 아주 점잖은 신사협정으로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인터폰을 들었을 때만 해도 저는 이성을 꽉 붙잡고 있었거든요. 아, 네. 관리실이죠? 1202호 층간 소음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아직 이삿짐 정리가 안 된 것 같긴 한데 너무 시끄러워서요. 정중하게 전달 좀 부탁드립니다. 경비 반장님의 목소리는 친절했습니다. 바로 연락해 보겠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5분 뒤 기적처럼 소리가 멈췄습니다. 역시 말하면 통하는구나. 사람이 염치가 있으면 조심하는 게 당연하지. 저는 승리감에 도취되어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었습니다. 하지만 그 승리감은 딱 30분짜리였습니다. 마치 참을 만큼 참았다는 듯 소음은 전보다 2배 더 강력하게 돌아왔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였습니다. 제 안에 있던 교양이라는 껍데기가 벗겨지기 시작한 게 인터폰? 소용없었습니다. 경비실? 하루에 10번도 더 전화했습니다. 나중에는 경비 반장님이 제 전화를 피하는 게 느껴지더군요. 선생님, 윗집에서도 주의한다고는 하는데
애들이라 통제가 안 된답니다. 저도 입장이 난처하다니요. 지금 내 집 천장이 무너지고 내 뇌혈관이 터질 것 같은데 고작 난처하다는 말로 끝입니까? 일주일이 지났을 때 저는 더 이상 은행 지점장 출신의 김상훈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냥감이었습니다. 천장이라는 거대한 북 속에 갇혀 윗집이 두들겨 패는 대로 고통받는 사냥감. 결국 저는 하지 말아야 할 짓을 하고 말았습니다. 인터넷 검색창에 이런 걸 치고 있더군요. 층간소음 복수, 우퍼, 스피커 추천, 고무망치 사용법. 내 나이 60둘에 손주 재롱이나 볼 나이에 고무망치를 샀습니다. 아내가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저는 의자를 밟고 올라갔습니다. 천장을 향해 망치를 치켜들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으면서도 당한 만큼 돌려줘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너희도 당해봐라. 시끄럽지? 시끄러워서 미치겠지? 천장을 내리칠 때마다 희열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희열은 비참함으로 바뀌었습니다. 천장을 치고 내려온 제 모습이 거울에 비쳤는데 거기엔 머리가 헝클어지고 눈이 핏발선, 웬 미치광이 노인네가 서 있더군요. 자괴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고작 이따위 소리 하나 때문에 짐승이 되어야 하나? 하지만 윗집의 반응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습니다. 제가 망치질을 하자 보란듯이 더 세게 뒤꿈치를 찍으며 걷더군요. 일명 발망치. 그 둔탁한 진동은 마치 내가 쳐? 그럼 우린 더 뛸 거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이성이 끊어졌습니다. 슬리퍼를 신은 채 12층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벨을 눌렀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나와. 당신들 사람이야? 밑에 사람 사는 거 몰라?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30대 남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 표정이 가관입니다. 미안해하는 기색은커녕 귀찮아 죽겠다는 표정으로 짝다리를 짚고 서 있더군요. 아, 어르신. 또 오셨네요. 또? 지금 그게 할 소리입니까? 하루 종일 쿵쿵거리고 애들은 뛰고 새벽까지 뭐 하는 거예요, 대체? 아니, 애들이 뛰는 걸 어떡합니까? 한창 클 때인데 묶어 놓을 수도 없고. 뭐라고요? 그리고 저희 매트 다 깔았어요. 법적으로 할 만큼 했다고요. 예민하시면 그쪽이 단독주택으로 이사 가시든가 하셔야지 공동주택 살면서 너무 빡빡하게 구시네. 순간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법적으로 할 만큼 했다. 저 뻔뻔한 입을 꿰매버리고 싶었습니다. 말문이 막혀 헐떡거리는 저를 두고 남자는 문을 닫으려 했습니다. 저는 발로 문을 막았습니다. 고성이 오갔습니다. 결국 경찰이 왔습니다. 제 인생 첫 경찰 신고가 층간 소음이라니. 경찰관 2명이 왔지만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중재자 흉내만 낼 뿐이었습니다. 선생님, 이건 민사 문제라 저희가 강제로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서로 조금씩 양보하셔야죠. 양보? 내가 얼마나 더 양보합니까? 잠을 못 잔다고요? 잠을. 윗집 분들도 주의하겠다고 하니까 일단 내려가시죠. 고성방가로 신고당하실 수도 있어요. 피해자인 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말. 그게 대한민국의 현실이었습니다. 터덜터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아내가 식탁에 앉아 차가운 눈으로 저를 보고 있더군요. 당신 창피하게 왜 그래? 경찰까지 오게 만들고. 뭐? 창피해? 당신은 윗집 소리 안 들려? 내가 미친놈이야? 시끄럽긴 하지. 근데 애들이잖아. 그리고 당신 요즘 너무 예민해.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까 소리에 집착하는 거 아니냐고. 충격이었습니다. 가장 든든한 내 편이어야 할 아내조차 저를 예민한 늙은이 취급을 했습니다. 고립감. 철저하게 혼자가 된 기분. 천장에서는 여전히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데 내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소음보다 더 무서운 건 이 지옥이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 같다는 절망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수면제 반알을 쪼개 먹으며 생각했습니다. 법도 상식도 가족도 날 구해주지 못한다. 이 집은 이제 내 안식처가 아니라 감옥이다. 그렇게 저는 서서히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악마는 뿔 달린 형상이 아니라
아주 매혹적인 제안을 들고 찾아온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 제안이 제 남은 자존심마저 송두리째 흔들어 놓을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이 미치는 건 한순간이더군요. 하지만 무너지는 건 아주 천천히 갉아먹히듯 진행되었습니다. 전쟁 선포 후 한 달, 저는 결국 제 발로 정신건강의학과를 찾았습니다.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벽에 걸린 TV 소리조차 거슬려서 귀를 막고 있어야 했습니다. 김상훈님, 들어오세요. 의사 선생님은 제 이야기를 듣더니 차트 위에 딱 4글자를 적더군요. 불안장애. 그리고 수면제와 신경안정제를 한 주먹 처방해줬습니다. 약봉지를 들고 병원을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는데, 남한테 해코지 한 번 안 하고 살았는데, 왜 내 노후는 약 기운 없이는 잠들 수 없는 지옥이 되었을까?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부동산에 들렀습니다.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도망치자. 비겁해도 살고 봐야겠다. 하지만 중개소 소장의 말은 제 마지막 희망마저 끊어놓았습니다. 사장님, 요즘 경기가 얼어붙어서 이 평수는 거래가 아예 없어요. 금매로 내놔도 보러 오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게다가 솔직히 말해서 윗집 시끄러운 거 소문 다 났잖아요. 누가 들어오겠어요? 앞이 캄캄했습니다. 팔리지도 않는 집, 도망칠 수도 없는 감옥. 집에 돌아와 거실 소파에 시체처럼 누워 있었습니다. 천장에서는 여전히 아이들이 뛰어다니고 있었지만 이제는 화낼 기운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 무늬만 새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토요일 저녁 8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인터폰 화면을 보니 그 남자였습니다. 1202호.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또 싸우러 온 건가? 이번엔 해코지라도 하려는 건가? 아내를 방으로 들여보내고 비장한 마음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누구세요? 문이 열리자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좀 의외였습니다. 싸우러 온 사람치고는 옷차림이 너무 단정했고 표정은 지나치게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는 과일 바구니도 몽둥이도 아닌 두툼한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어르신,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들어가도 될까요? 거절하려다 들여보냈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은 남자. 그는 저와 눈을 맞추지 않고 집안을 한번 쓱 훑어보더군요. 마치 이 집의 견적을 내는 사람처럼 말이죠. 그리고는 봉투를 식탁 위에 툭 하고 올려놓았습니다. 본론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압니다. 저희 애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죠? 안다는 사람이 그럽니까? 새벽까지 술판 버리고. 진정하시고요. 그래서 제안을 하나 하러 왔습니다. 남자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아주 건조하고 사무적인 말투. 마치 비즈니스 미팅을 하는 CEO 같았습니다. 저희가 사업상 이 지역에 딱 2년은 더 머물러야 합니다. 이사 못 갑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애들 못 잡습니다. 한창 클 나이에 기 죽이기 싫습니다. 집에서라도 마음껏 뛰게 해주고 싶거든요. 그게 제 교육 철학이고요. 기가 막혔습니다. 남의 집 천장을 무너뜨리는 게 교육 철학이라니. 소리를 지르려는데 남자가 검지 하나를 들어 제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식탁 위의 봉투를 제 앞으로 슥 밀더군요. 그래서 말인데요. 저희가 드리는 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이게 뭡니까? 현금 200만 원입니다.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200만 원? 매달 25일 어르신 계좌로 200만 원씩 자동이체해 드리겠습니다. 2년이면 4,800만 원이죠.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층간소음으로 민원 넣지 마세요. 인터폰도 경찰 신고도 천장 두드리는 것도 하지 마십시오. 그냥 없는 셈 치고 사시라는 겁니다.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건 사과가 아니었습니다. 거래였습니다. 나의 고통을, 나의 평온을 돈으로 사겠다는 아주 오만하고 불손한 제안. 피가 거꾸로 솟았습니다. 감히 나를 뭘로 보고 전직 은행 지점장인 나를 돈 몇 푼에 자존심 파는 늙은이 취급을 해? 이봐요. 당신 지금 우릴 거지 취급해? 돈이면 다야? 당장 나가. 그 돈 가지고 나가라고. 저는 봉투를 집어 던지듯 밀쳤습니다.
남자는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상했다는 듯 입가에 묘한 미소를 띠더군요. 그때였습니다. 부엌에서 과일을 깎아오던 아내 미선이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아내의 시선은 남자의 얼굴이 아니라 식탁 위에서 살짝 벌어진 누런 봉투 속 신사임당 5만 원권 뭉치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여보. 아내의 떨리는 목소리.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생각해 보시고 연락 주세요. 오늘 드린 건 이번 달 선입금입니다. 안 받으시겠다면 내일 찾아가겠습니다. 하지만 어르신 현실적으로 생각하세요. 이사도 안 가지 않습니까? 남자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나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거실에는 저와 아내 그리고 덩그러니 놓인 돈 봉투만 남았습니다. 정막이 흘렀습니다. 천장에서는 기다렸다는 듯 다시 쿵, 쿵, 쿵 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평소 같으면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그 소리가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치 저 봉투 속의 돈을 세는 소리처럼. 여보, 이거 200만 원이래? 아내가 조심스럽게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저는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거 내려놔. 더러운 돈이야. 우리가 거지도 아니고 저깟 돈 받고 참고 살라고? 내 자존심이 허락 안 해. 하지만 아내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아내는 봉투 안에 돈을 꺼내어 탁, 탁 소리 나게 세어보더군요. 그 소리가 제 심장을 때렸습니다. 당신 자존심이 밥 먹여줘? 당신 연금 150만 원이야. 관리비 내고 보험료 내고 나면 우리 손가락 빨아야 해. 근데 이건 그냥 앉아서 받는 200만 원이라고. 1년이면 2,400이야. 우리 10년 적금 부어도 그 이자 안 나와. 그래도 이건 아니지. 사람을 무시해도 유분수지. 무시 좀 당하면 어때? 당신 은행 다닐 때 더한 꼴도 당했잖아. 그때는 가족 먹여 살리느라 참았다며. 근데 지금은 왜 못 참아? 그냥 귀 좀 막고 살면 되는데. 아내의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서 더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붉어진 얼굴로 식탁 위의 돈다발을 노려볼 뿐이었습니다. 저 종이 쪼가리가 뭐라고, 저게 뭐라고 내 인생을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가. 그날 밤, 저희 부부는 등을 돌리고 누웠습니다. 아내는 봉투를 화장대 깊숙한 곳에 넣어두었더군요. 천장에서는 여전히 우당탕탕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죠. 분명 시끄러운 소리인데 아까 그놈이 말한 매달 200만 원이라는 환청이 자꾸 귓가에 맴도는 겁니다. 쿵. 200만 원. 쿵. 이번 달 관리비. 쿵. 손주 용돈. 소음과 돈. 자존심과 현실. 어둠 속에서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해야 했습니다. 제 마음속 견고했던 댐에 이미 균열이 가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 돈 봉투는 너무나 달콤한 유혹이었습니다. 인간은 적응의 동물이라죠. 하지만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인간은 입금의 동물입니다. 25일, 제 핸드폰이 짧고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KB국민 1202호님 200만 원 입금. 그 짧은 문자 한 통이 제 뇌구조를 재개발해버렸습니다. 아내는 입금 문자를 보자마자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달력에 동그라미를 치더군요. 여보, 들어왔어. 진짜 들어왔어. 아내의 얼굴에 핀 화색을 보니 며칠 전 느꼈던 굴욕감은 순식간에 휘발되어 사라졌습니다. 통장에 찍힌 숫자 2 뒤에 붙은 6개의 0. 그건 단순한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그건 강력한 진통제였고 최고급 신경 안정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약속이나 한 듯 위층의 공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전보다 더했습니다. 돈을 줬으니 이제 눈치 볼 필요도 없다는 뜻이겠죠. 마치 1202호 전체가 덤블링 장이 된 것 같았습니다. 소파에 앉아있던 저도 모르게 움찔했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정말 기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과거에 저는 그 소리에 화가 치밀어 올라 혈압약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더군요. 자, 한 달에 200만 원이면 하루에 약 6만 6천 원. 너희들이 지금 뛰는 저 발소리가 하루 일당 6만 원짜리 노동요구나.
쿵. 60원. 쿵. 100원. 우다다다. 500원 적립.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그 시끄럽던 발소리가 마치 저금통에 동전 떨어지는 소리처럼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짜증이 나야 하는데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아내는 한술 더 떴습니다. 천장에서 굉음이 들릴 때마다 TV 볼륨을 올리는 대신 이렇게 말하더군요. 어유, 우리 윗집 도련님들 아주 튼튼하네. 그래, 많이 뛰어라. 그래야 키 크지. 그렇고 말고. 한 달 전만 해도 가정교육을 어떻게 시킨 거야? 라며 욕을 퍼붓던 사람이 말입니다. 우리는 거실에 앉아 서로를 마주보며 묘한 공범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존심? 그게 밥 먹여줍니까? 매달 꽂히는 200만 원은 관리비를 내고 가스비를 내고 주말에 한우를 구워 먹고도 남는 돈이었습니다. 소음은 고통이 아니라 수익 창출의 과정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은퇴한 지점장들 모임에 나갔습니다. 다들 늙어서 주제는 뻔했습니다. 건강 걱정, 자식 걱정, 그리고 집 걱정. 아이고 말도 마. 나 요즘 윗집 때문에 미치겠어. 발망치 소리에 잠을 못 자. 이사를 가야 하나 심각하게 고민 중이야. 친구 녀석이 죽는 소리를 하며 소주잔을 비웠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저도 나도 그래. 죽겠어. 하며 맞장구를 쳤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여유롭게 웃으며 고기를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거만한 깨달음을 얻은 선지자 같은 표정으로 말했죠. 야, 김 부장. 너무 예민하게 그러지 마. 애들이 뛸 수도 있지. 그걸 가지고 스트레스 받으면 너만 손해야. 그냥 즐겨.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고. 뭐? 즐겨? 야, 너네 윗집은 조용한가 보다. 조용하긴. 우리 윗집은 축구부야. 근데 나는 그냥 허 웃어넘겨. 그게 다 사람 사는 소리 아니겠냐. 마음을 비우니까 세상이 아름답더라. 친구들은 저를 보며 역시 김상무는 그릇이 커 도닭 같네라며 감탄했습니다. 속으로 비웃음이 났습니다. 이 멍청한 놈들. 너희는 공짜로 소음 듣지? 나는 유료로 듣는다. 내 인내심은 시급이 아주 센 고급 인력이라고. 우월감. 돈이 주는 묘한 우월감이 저를 지배했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생겼습니다. 어느 주말이었습니다. 오후 2시가 넘었는데 천장이 너무 조용한 겁니다. 평소라면 벌써 우당탕탕 난리가 났을 시간인데 쥐 죽은 듯 고요했습니다. 처음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나도 소리가 안 나자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손톱을 물어뜯으며 거실을 서성거렸습니다. 여보, 왜 이렇게 조용하지? 애들 어디 갔나? 글쎄, 놀러 갔나 보지. 조용하고 좋네 뭐. 아내는 태평한데 저는 아니었습니다. 온갖 망상이 머릿속을 헤집었습니다. 혹시 이사 간 거 아니야? 사업이 망해서 야반도주 했나? 아니면 딴 데로 전출 갔나? 그럼 우리 계약은? 내 200만 원은? 불안감을 이기지 못하고 베란다로 나가 위층을 올려다봤습니다. 불은 꺼져 있고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안 되는데? 나 200만 원 맞춰서 적금도 하나 더 들었고 안마의자도 렌탈했는데 지금 끊기면 큰일 나는데? 급기야 저는 빗자루를 들고 왔습니다. 예전에는 시끄러우니 제발 닥치라는 의미로 천장을 쳤다면 이번에는 정반대의 의미로 천장을 톡톡 두드렸습니다. 여보세요? 계십니까? 어디 안 가셨죠? 저 자신이 한심했습니다. 소음이 들리면 안도하고 조용하면 불안해하는 꼴이라니. 이건 파블로프의 개가 따로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와 함께 아이들의 달리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와, 집에 왔다 하는 괴성도 함께요. 그 시끄러운 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휴, 다행이다. 집에 왔네. 왔어. 천장에서 울리는 쿵쿵 소리가 마치 제 심장 박동 소리처럼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소파에 몸을 기대며 눈을 감았습니다. 리듬감 있는 저 발망치 소리. 오늘따라 유난히 힘차고 돈 냄새가 진동을 하는구나. 그렇습니다. 저는 완벽하게 길들여졌습니다. 자본주의가 낳은
아주 슬픈 괴물이 되어버린 것이죠. 시간은 참 공평하게 흐르지만 돈이 개입되면 그 속도감이 달라지더군요. 지옥 같던 1년이 눈 깜짝할 새 지나갔습니다. 어느덧 계약 만료 시점. 다시 겨울이 찾아왔고 제 마음속엔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재계약 해주겠지? 윗집 남자가 다시 찾아오기로 한 날, 저희 부부는 아침부터 집안을 쓸고 닦았습니다. 마치 귀한 손님, 아니 집주인을 맞이하는 세입자의 마음으로 말입니다. 아내는 가장 좋은 찻잔을 꺼내놓고 저는 옷장에서 가장 말끔한 셔츠를 꺼내 입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내 집에서 내가 피해자인데 가해자의 눈치를 보며 전전긍긍하는 이 상황이. 오후 3시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날이 많이 춥죠? 제가 먼저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1202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1년 전보다 살이 좀 붙었고 여전히 기름진 얼굴. 그는 식탁에 앉자마자 뜸 들이지 않고 본론을 꺼냈습니다. 어르신, 지난 1년 동안 배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덕분에 저희 애들이 기 안 죽고 아주 활발하게 잘 컸습니다. 아유, 별 말씀을요. 애들이야 뛰면서 크는 거죠. 제 입에서 나온 말이라고는 믿기지 않는 아부성 멘트가 흘러나왔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품 안에서 새로운 봉투를 꺼냈습니다. 저와 아내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그 봉투에 꽂혔습니다. 남자가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설마 그만두겠다는 건가? 이제 이사 가나? 남자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큰애가 이제 4학년이 되니까 체중이 꽤 나갑니다. 그리고 둘째가 드럼을 배우기 시작했고요. 막내는 이제 킥보드를 집에서 탑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소음이 작년보다 훨씬 심해질 겁니다. 아마 생활하시기 더 힘드실 거예요. 순간 아찔했습니다. 드럼에 킥보드라니. 그건 층간 소음이 아니라 공사판 소음 아닙니까?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다음 한마디가 제 뇌를 마비시켰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이랑 고통 분담 차원에서 월 50만 원 인상하겠습니다. 매달 250만 원. 1년 연장하시죠. 괜찮으시겠습니까? 250만 원. 그 순간 제 머릿속에서 드럼 소리는 웅장한 오케스트라의 타악기 연주로 변환되었습니다. 킥보드 바퀴 굴러가는 소리는 현금 개수기가 돌아가는 소리로 들렸고요. 저는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아내는 이미 눈으로 웃으며 고개를 격하게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짐짓 근엄한 표정을 지으며 아주 신중하게 대답했습니다. 거참. 우리도 나이가 있어서 쉬운 결정은 아닙니다만 젊은 양반이 애들 기 죽이기 싫다는데 어른으로서 도와줘야지 어쩌겠습니까? 그렇게 합시다. 감사합니다. 입금은 오늘 처리될 겁니다. 남자가 돌아가고 난 뒤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저희 부부는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하이파이브를 했습니다. 여보, 50이 올랐어. 52. 당신 들었어? 드럼이래, 드럼. 아이고, 우리 윗집 효자들 아주 음악적 재능이 뛰어나네. 우리는 부둥켜 안고 덩실덩실 춤을 췄습니다. 천장에서는 약속이라도 한 듯 쿠구구구궁 하는 굉음이 들려왔지만 그건 더 이상 소음이 아니었습니다. 축포였습니다. 우리의 재계약을 축하하는 웅장한 축포. 그리고 다시 오늘입니다. 저는 지금 거실 한가운데 놓인 최고급 안마의자에 누워 있습니다. 물론 윗집이 준 돈으로 샀죠. 등 뒤에서는 안마의자가 저를 두드리고 머리 위에서는 윗집 둘째가 드럼으로 박자를 맞춰줍니다. 이 기막힌 진동의 하모니. 몸은 떨리고 고막은 울리는데 마음은 호수처럼 평온합니다. 가끔 친구들이 집에 놀러오면 기겁을 합니다. 야, 너네 집 천장 무너지는 거 아니야? 전쟁 났어? 이걸 어떻게 참고 살아? 그럼 저는 캡슐 커피 머신에서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창밖의 풍경을 보듯 천장을 그윽하게 올려다봅니다. 그리고 대답하죠. 이 친구야, 잘 들어봐. 뭘 들어? 시끄러워 죽겠는데? 저건 소음이 아니야. 내 노후연금 떨어지는 소리야. 쿵 하면 쌀이 나오고 쾅 하면 고기가 나오는 소리라고.
친구들은 저를 미친놈 보듯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자존심? 인격? 삶의 질? 그런 건 통장 잔고가 비었을 때나 찾는 사치품이더군요. 저는 이제 압니다. 이 지옥 같은 소음이 멈추는 날이 제 통장이 마르는 날이라는 걸. 그래서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윗집 아이들이 아프지 않고 무럭무럭 자라서 더 힘차게 뛰어놀기를. 제발 이사 가지 말고 오래오래 내 머리 위에서 나를 밟아주기를. 아이고, 오늘은 막내가 소파에서 뛰어내렸나 보네요. 소리가 아주 묵직한 게 다음 재계약 때는 300만 원까지 불러봐도 되겠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들어 안마의자 강도를 강으로 높입니다. 눈을 감습니다. 천장의 진동과 기계의 진동, 그리고 자본주의의 진동이 하나가 되어 저를 감쌉니다. 참으로 안락하고 비참한 나의 평화로운 집입니다. 저의 사연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모두들 층간소음에서 벗어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